자, 올캠핑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2월 14일, 새해 다음 날. 처음 인사드리죠? 어제는 뭐 그냥, 혼자 노는 방송이었고, 반갑습니다. 노아 대리님, 부하장님 오랜만이시고, 노아 대리님도 오랜만이시고, 자, 저희 올캠핑 TV 방송국 개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앞에 괜찮아요? 좀 만들어가지고 좀 앞에도 인트로도 좀 바꿔봤습니다. 아, 어떻게 조금 괜찮으신지 모르겠네. 왜? 왜? 괜찮죠? 조금 이제 새해도 밝았고 그래서 조금 방송국 개편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스튜디오가 이사를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제대로 먹방도 좀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먹방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돼서 먹방도 하고 이제 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는 아마 좀 다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만 좀 괜찮아지면 회원분들도 좀 초대를 하고 스튜디오로 초대를 하고 좀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자 그렇게도 한번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코포트 T와 라치투룸 뭐 이렇게 시작해야죠. 블랙제이드 3.0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뭐 작년에 했던 것처럼 매일 방송 켜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예약자분들 꽤 많이 계신데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고 내용 아시고 궁금한 게 없으시니까 조용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블랙제이드 3.0 뭐 라치투룸 계속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약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예약자분들이 계속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풀어드리는 시간 좀 이제 갖고 계속 진행을 해야죠. 오늘은 좀 테스트로 해서 요거 지금 제대로 좀 넘어가고 하는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요거 만드는데 4,000원 들었어요. 컨텐츠를 컨텐츠를 구매하느라고 4,000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주제는 없어요. 혹시나 뭐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별 문제 없이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보니까 뭐 다니시는 분들도 잘 다니시고 또 가족끼리 여행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캠핑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일 쉬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내일 쉬시나요? 대부분 출근하시죠, 내일은? 명절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도 좀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배경도 뭐 여러 개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뭐 조금 이타님 안녕하세요. 이타님 오랜만에 들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배경도 조금 색다르게 바꾸고 있고 요것도 요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녹색이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배경이 촌스러운 배경인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배경도 뭐 했고 뭐 요렇게 좀 약간 으스스한 으스스한 요런 배경도 했고 또 오늘 뭐 배경 여러 개 또 바꿔놨는데 요런 것도 이제 비 오는 느낌 있게 좀 그죠 요런 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오늘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밖에 비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잘 목소리 괜찮죠? 목소리도 지금 저희가 어 지금까지 나가던 음성하고 약간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제가 목소리도 약간 좀 그 세팅을 좀 바꿨고 평상시에 제 목소리 들으시던 목소리랑 약간 느낌이 다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꿨고 뭐 위에도 이제 좀 이렇게 바꿨고 아유 괜찮네. 깔끔하네. 점점 나아지는 올캠핑. 계속 도망가야 돼. 나는 한 발 한 발 자꾸 촉캠에서 쫓아와가지고 나는 조금 더 한 발 한 발 앞서가지고 이렇게 좀 도망가는 방송. 나는 좀 남들보다 앞서가야죠, 그죠? 그래서 자꾸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캠핑 방송 중에서 라이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체계화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방송국이 없었죠. 방송이
캠핑 쪽에는 없었죠. 뭐 도토리님은 라이브를 하시기로 했는데 뭐 그렇게 뭐 따로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하는 방송은 아니고 이제 거의 이제 술 먹방 라이브 위주로 하시는 분이고 저처럼 이렇게 막 그죠? 하시는 방송이 없었는데 요즘에 초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시작을 하는데 똑같이 저랑 타이틀이 똑같이 캠핑 퍼스트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리뉴얼을 해서 또 바꿔버렸습니다. 자, 요것도 있어요. 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나는 계속 앞질러 갈 테야. 이제 이거죠. 아유, 내가 먼저 했는데 왜 자꾸 나를 따라해, 다들. 텐트도 내가 지퍼 결합식으로 자꾸 만드니까 자꾸 따라 만들고, 자꾸 내가 뭘 하면 다. 요즘에 제가 또 이제 그레이를 또 이제 앞장서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또 그레이에서 그레이 텐트가 또 나왔어요. 그죠? 보셨어요? 지금 메이커들에서 저희랑 똑같은 그레이로 컨셉 잡아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항상 앞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좋아. 나 마음에 들어. 근데 요 배경은 좀 그렇다. 비배경은 좀 그렇고, 이 초록색도 따라해야 원조가 있는 법. 뭐, 원조가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근데. 이게 항상 이게 후발주자가 또 좋은 건 있어요. 왜냐면 후발주자는 힘이 덜 들어요. 왜냐하면 선발주자가 먼저 딱 해놓은 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요 앞에 가는 놈이 잘못하는 것만 고쳐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2등은 1등이 닦아놓은 길을 가면 되니까 편하긴 하죠. 1등은 좀 항상 외롭고 힘든. 아, 근데 지금 뭐 제가 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 보시는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올캠핑 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활동하던 그 친목 카페가 있어요. 지역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쉘터를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회원들이 다 뭐 에르젠 추천하고 코보 추천하고 코보 쉘터 추천하고 막 에르젠 쉘터 추천하고 쫙 있는데 거기 카페 매니저님께서 로크포트 자랑을 로크포트 자랑을 쫙 써주신 거예요. 아, 로크포트가 그래도 완성도도 좋고 하여튼 뭐 좋은 말씀을 주주주주 써주셨는데 야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동 드리고 싶었어. 근데 어, 아쉽게도 살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그 밑에 덧글을 제가 원래 덧글 잘 안 달거든요. 상업성을 안 띄려고. 근데 덧글 달았죠. 아니 예약 받고 있습니다. 단종된 거 아닙니다. 올해 11월에 나옵니다. 아직 예약 받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다들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비싸다는 소리를. 그래서 비싼가? 비싸면 비싸고 그죠? 비싸면 비싸고 저도 뭐 캠핑 해보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비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 장비 샀다가 뭐 이제 처음에는 이거 사고 싶어서 샀어. 샀는데 이게 오리지널이 있고 짝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돈이 뭐 두 배 차이 나고 그러면 짝퉁을 사. 사서 써보면 짝퉁은 짝퉁이야. 결국에는 이 짝퉁을 팔면 다행인데 창고에 짱 박아 놓고 진퉁을 찐을 또 사. 그럼 결국엔 돈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짓을 몇십 년을 했죠. 몇십 년을. 그러니까 항상 그래. 항상 뭐를 살 때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만 몇 개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그냥 2, 30만 원짜리 그냥 좋은 거로 갔으면 좋은데 맨 5만 원, 3만 원, 4만 원짜리만 수두룩 사 보니까 결국에는 한 방에 갈 걸. 그죠? 카메라도 지금 제가 이제 웹캠이 되게 많아요. 웹캠, 카메라도 많아요. 그냥 처음부터 저거 그냥 30만 원짜리 하나 샀으면 끝나는 건데 10만 원짜리 세 번 사고 5만 원짜리 두 번 사고 결국엔 그냥 저 30만 원짜리 하나로 끝날 걸. 이게 삶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왜냐면 처음부터 누워 낚시도 그치? 누워 낚시 좋아하세요? 제가 누워 낚시는 솔직히 저는 약간 정적인 걸 좋아해요. 원래는 이제 담배 피는 거 되게 이제 담배 많이 필 때는 찌낚시 딱 던져놓고 담배 막 하루에 막 몇 갑씩 필 때 이제 그런 낚시는데 이제 제가 못 가니까 루어 낚시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또 루어 낚시도 낚싯대 저희 와이프 낚싯대 얼마인지 몰라요. 저거 낚싯대 제가 사무실에 짱 박아놓은 낚싯대 있어요. 케이스 저번에 한번 얼핏 보여드렸잖아. 또 낚시 가게 갔더니 또 이제 이 형님도 내 스타일을 알잖아. 내가 막 배도 막 보트도 있고 엔진 보트도 있고 카약도 있고 막
아니까 꼬시는 거야. 은자매 아빠 이거 우리나라에 낚싯대 3개밖에 없어. 한정판인데 내가 구해 은자매 아빠 생각나서 구해왔다. 이 말 한마디 딱 꽂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해서 데리고 오고. 근데 낚시 장비도 그렇고 그죠? 낚시 장비도요. 이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낚싯대가 좋으면 잘 잡히냐? 또 그것도 아니기는 해. 아니기는 하는데 이게 싼 낚싯대와 비싼 낚싯대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다른 손맛이 달라.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게 그죠? 이게 일본 제품들도 이제 예전에 우리 베어링도 솔직히 일본이 잘 만들고 했었으니까 이 낚시용품도 일본 확실히 일제와 이 국산의 차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지금도 뭐 국산도 잘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낚시용품을 일본 걸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낚시용품들도 비싸면 비싼 값을 해. 고기가 더 잘 잡혀 확실히 그죠? 이게 있어요. 캠핑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캠핑용품도 확실히 좋으면 이게 있어요. 그 유니프레임을 얘기로 들면 뭐 유니프레임 사장님하고도 잘 알고 가끔 통화도 하고 그래요. 잘 알아요. 유니프레임 사장님하고. 그래서 제가 유니프레임 짝퉁을 잘 안 팔잖아요. 유니프레임이 일본 회사인데 일본에서 쇠를 만져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본 그 유니프레임이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유니프레임,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80년대 그 호황기 때 정체돼 있어 애들이. 딱 물건을 보면 일본도 처음에 막 장인 정신 해가지고 막 몇 대째 물려 내려오고 막 이런 회사들이 많고 뭔가 기술이 되게 장인 정신 그저 백년 가게 그런 거 많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뭔가 탁 치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뭐 해외 뭐 유럽의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몇 대째 딱 내려오다가 그거를 기업화 해가지고 글로벌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어가잖아요. 근데 일본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예를 들어 유니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기술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테인레스 제품에 되게 특화가 많이 돼 있는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정체가 되는 거죠. 치고 나가는 그 맛이 없고 일본 회사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그죠. 옛날에 샤프 봐봐. 우리는 샤프 펜스라는 게 그게 고유 명사잖아요. 회사 이름이냐 샤프가. 근데 진짜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은 몰라요. 근데 확실히 뭐 그런 볼펜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본 제품들이 되게 나은 제품들이 많은데 또 지금도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 근데 독일 제품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거 있죠. 독일 제품도 또 독일 제품들만의 그런 특유의 뭐 강인함, 그 다음에 튼튼함, 뭐 그다음에 뭐 내구성, 정밀성 뭐 이런 것들이 독일 제품도 쳐주잖아. 근데 나는 독일을 개무시해. 나 이제 독일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제가 카라반 때문에 홀딱 깼어요. 홀딱 카라반. 제가 독일 카라반을 사고 나서 우리가 그 독일 특유의 그 우리가 그 탱크의 나라 아니야 또 독일이 그죠? 철의 나라. 철강 산업과 뭐 그런 것들 엄청 자동차도 독일이잖아요. 아우 아빠님 어서 오세요. 오늘 테스트 방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품들이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라반을 샀는데 이건 쓰레기인 거야. 막 가구가 1년 탔는데 가구가 뒤틀리면서 주저앉고 고치려고 딱 뜯어봤더니 볼트도 막 안 채워져 있는 게 있고 볼트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죠? 목공 하시는 분들은 나사못을 박을 때도 우리가 수직 수평을 따진단 말이야. 근데 뭐 대충 막 박아놓고 단차도 너무 심하고 내가 그래서 독일 카라반 보고 홀딱 깼어요. 쓰레기다 이거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샀던 독일식 카라반이 합이에요, 합이. 그 아시죠? 카라반이 앞에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남자들이 그거 보고 뻑가요.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되게 사이버틱하고 막 뭔가 우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KTX를 닮은 디자인. 그런 디자인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엄청 비쌌어요. 나도 그걸 샀어. 샀는데 야 가구가 막 진짜 주저앉고 단차 심하고 마감 더럽고 내가 다시는 독일 거 안 산다 그랬어. 근데 이제 어, 그 유저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거는 오픈하지 말자. 왜냐하면 시시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몇 천만 원 주고 카라반을 사서 쓰는데 이 단점 결함들을 유리창이요. 나중에 쓰잖아요. 유리창이 뒤틀려가지고 문이 막 이렇게 뒤틀어가지고 열려요. 막 바람도 들어오고 눈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막 나중엔 크랙이 가요. 막 금이 쭉쭉쭉 가요. 이런 거 다 쉬쉬해요.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 왜? 이슈가 되면 내 거 중고차 값이 똥값이 되거든. 야, 이거 진짜 담합 되게 심해요. 카라반 유저들.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카라반 유저분들 싫어하시겠지만 담합이 너무 심해. 되게 시시해. 글 올리면 후기 올리잖아요. 후기 올리잖아. 내리라 그래 그걸. 중고값 떨어진다고. 야, 나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4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너 때문에 중고값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품들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카라반도 바꿔보고 막 이제 카라반 하신 업체 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각 제 메이크업을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 뭐 좀 크나우스 같은 경우에 좀 튼튼하다 이런 얘기인데 영국식 같은 경우에는 뭐 특유의 크랙 같은 게 있고 저도 그 크랙이 가가지고 얘기하고 싸게 줬잖아요. 1,000만 원 싸게 줬죠. 크랙 때문에. 뭐 살 땐 얘기 안 해요 업자들이. 업자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업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결함 있는 거. 예를 들어 제가 LDC 시리즈를 탔어요. LD스. 영국에서 넘버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에요. 엘디스 라인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뭐 지붕 누수가 없고 뭐 10년 워런티라고 해서 파는 카라반을 제가 샀어요. 정확하게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현금 5천만 원 샀는데 비세. 카라반 10년 보증인데 10년 보증 해준대. 대신에 영국으로 갖고 오래. 카라반을 끌고 영국으로 오래. AS 10년 해준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업자들이? 다 알아요. 비새는 거 알아요. 깨지는 거 알고 다 알아요. 얘기 안 해요. 왜? 일단 팔고 보는 거거든. 유저들도 얘기는 안 해. 되게 웃긴 게. 예. 그래서 나도 하도 내가 학을 띄고 뒤어가지고 내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시세보다 1,000만 원 싸게 팔았잖아요. 그 친구도 이번에 AS 뭐 수리 받았다고 자기 돈 주고 수리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업자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도 업자지만 그러니까 제가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이제 저희 제품 감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고 팔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알았어. 그럼 지금처럼 뭐 원단 리콜을 하든지 아니면 생산 중단을 딱 때려버리고 스톱시키고 다시 만들든지 이렇게 하지 알면서 팔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점이 있다 면 미리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이게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하고 근데 가끔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많이 알려주나 봐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너무 많다고 할까? 말이 너무 많으니까 실수가 많아지는 거고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단점들을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자, 후아빠님 들어오셨죠? 방송 보고 계시죠? 후아빠님. 후아빠님이 어제인가 후기를 올리셨어요. 그 바람에 이게 웨빙이 찢어져가지고 수선집 가가지고 수선을 했다. 후기를 어제 올려주셨어요. 그 전에 후우 아빠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있어요. 뭐냐면 후우 아빠님이 저한테 처음에 문의를 해주셨어요.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게 웨빙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AS 해드립니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이거 별것도 솔직히 별것도 아닌데 아웃도어만 붙고 텐트만 붙으면 이거 수선집 가면은 3,000원, 5,000원이면 해주거든요. 아니 공짜로 해주는 단골 가면 공짜로 안 해주나? 3,000원, 5,000원이면 돼요. 막말로 10,000원만 주면 돼요. 10,000원만 주면. 수선집은요. 우리나라에 수선집 없는 동네가 어디가 있어요? C 단위, 읍 단위만 가도 수선집이 다 있거든요. 가면 왜냐면 이게 지붕이나 이렇게 누수가 돼서 심실링이 들어가는 부위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부위 엊그저께 그 눈물나게 찢어지신 분도 어차피 그분도 하단이기 때문에 심실링 하지 마시고 그냥 웨빙 거기다 그냥 박으시면 돼요. 그거는 수선집 가면 3,000원, 5,000원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장에다 보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를 이용하고 있죠. 텐트 아웃도어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면 기본 2만 원이에요. 뭐가 됐던 15,000원, 2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 왕복 택배비에 텐트가 또 워낙 또 커요.
왕복 택배비에 AS 뭐 보내서 똑같아. 수선집이나 그 집이나 웨빙 받는 건 똑같아. 똑같은 재봉틀로 똑같은. 그죠? 근데 비용 차이가 1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굳이 저희한테 보내지 마시고 한번 가까운 수선집을 한번 알아보셔라.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열에 5명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AS 해주기 귀찮아서 해주기 싫어서 이게 다른 데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서운해하세요. 아니 나는 텐트를 너한테 샀는데 왜 AS를 딴 데를 가라고 하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게 아니고 제가 해주기 싫어서 아니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상관없어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가지고 비용 제가 받는 거 아니잖아. 수선 비용을 업체에서 받잖아. 근데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가까운 데 가시면 더 빠르고 왜냐면 왕복 택배 필요 없고 가면 바로 고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더라 해가지고 이제 그 후아빠님 수선집을 갔는데 수선집에서는 안 해줘 오히려 수선집에서는 안 된다고 아니 그 여기 천막사를 갔는데 천막사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수선집에서는 해주셨대요. 수선집에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웨빙 다 받고 다 해요. 가방 찢어지면 다 수선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찢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우리 또 텐트 세탁소 사장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텐트 수선 전문 하시거든요. 저희도 텐트 세탁소에 보내요. 어,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대전점을 저희가 가가지고 수리를 해다 드리고 아니면 대전점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그 본사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으로 보내주시면 제일 빨라요. 빠른데 이제 요즘에 아웃도어 그 용품들이 너무 이제 AS가 많아지다 보니 지금 쌓여 있대. 에르젠하고 어디야 저기 어디지? 카즈미? 어디지? 또 뭐 캠핑타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텐트 세탁소 리페어 센터라고 수리 센터를 저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많은 아웃도어 업체들이 이용을 해요. 매주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올캠핑거 한 5건 되나? 지금 작년에 AS 받은 게? 나는 명함도 못 내밀어. 다른 데들은 AS가 뭐 초기 불량이고 뭐고 엄청 들어오고 이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다른 데 또 키라는 거잖아요. 그죠? 깎아 내리는 게 되는 건데 아니 만약에 빗대서 제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초기 물량하고 뭐 통틀어 가지고요. 아니 AS도 엄청 많대. 많이 쌓여 있대요. 그 그래서 그 저는 어디 업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도 들었어요. 어디 업체가 AS 초기 불량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들었어요. 막 텐트 100동 팔면은 막 20동, 30동씩 AS가 들어온다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작년에 한 5건 됐나? 그래서 뭐 전화도 못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도 못 보냈어요. 쪽팔려서. 아니 뭐 거래가 있어야지 보내지. 나는 에이스 들어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보낼 거니까 어 수선집에서 안 될 수리들이 있어요. 심테이프 들어가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이제 좀 뭐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퍼 같은 경우에는 김포인가? 네, 수도권에 지퍼 전문하시는 업체가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요. 그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정말로 제대로 된 수리가 이제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제가 텐트 세탁소로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좀 그냥 꿈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수선집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AS를 그 문의를 주시면 되게 실망하시나 봐. 뭐 다른 곳에서 예 고객님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AS 해드릴게요. 이래놓고 3만 원 청구해. 3만 원. 나 떼돈 벌어요 그러면. 우레탄창이 아니고 저기 맞아. 웨빙 그거 하나 하는데 3천 원 5천 원인데 그 3만 원씩 받으면 난 떼돈 벌지. 근데 난 그건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돈 벌려고 AS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잘 고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 찢어지신 분 그냥 인증샷도 안 올려주시고 왜 하필 인증샷도 안 올리시는 분이 왜 하필 또 그 찢어지는 사진을 물론 마음이 아파서 올리셨겠지만 내가 어? 그 같이 찢어지자 이거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겪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세게 댕기지 말라고 그죠? 올리신 거죠. 근데 그분 거는 수리 안 돼요. 자, 제가 그거는 한번 공유를 한번 드릴까? 잠깐만요. 어?
잠깐만, 우리 올케빈 카페 카페 어떻게 걸지? 여기 있다. 눈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눈물? 가슴?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나? 아닌데?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 제가 다크맨님, 바크맨님 그 멍게 좀 배달 좀 해줘. 우리 멍게가 백장미님이 멍게를 좋아하는데 요 슈퍼에 요즘에 멍게 익혀가지고 14,000원에 팔더라고요 슈퍼에. 근데 백장미님이 멍게를 너무 좋아해. 나는 멍게 손질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어. 근데 멍게를 너무 좋아해. 근데 만지지는 못하고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계속 사다가 먹여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잘 팔리는 줄 알고 계속 갖다 놓는 거야. 나는 보이면 백장미님 먹이고 싶어서 계속 사는 거고. 내가 사장님한테 한 번 그랬어. 좀 갖다 놓치지 말라고. 나밖에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있어서 내가 사간다고. 보니까 해삼 해삼. 멍게가 아니고 해삼. 자, 채석강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 채석강 전설이 있죠. 채석강은 연인이 가면 헤어진다고. 저도 옛날 여자친구랑 갔다 헤어진 기억이 있어요. 7년 사귀고 헤어졌어요. 채석강 갔다가. 자, 농담이고요. 자, 요 라건님이신데 얼마나 당기셨는지 작살이 났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그 연구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색이 틀리죠. 이게 진짜 웬만해서는 안 찢어져요. 여기 지금 실이 터질 정도면 이 재봉사가 터질 정도고 이 정도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 업체에서는 돈 어마어마하게 받든가 거의 복원을 못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렇게 흰색 부분 있죠. 덧대진 부분. 자, 우리가 이제 지퍼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퍼를 보면 자, 우리 제가 지퍼 강의하는 게 있나?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 폴더 정리를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헷갈려서 어, 어디서 봤더라? 지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퍼가 어디 갔지? 디자인, 블랙 제이드. 아, 저도 이거 하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냥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퍼를 보면 여기 맞네. 지퍼 맞네.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지퍼 날개, 보통 날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와, 이 날개가 없는 지퍼를 또 개발을 했네. 야, 이거 대박이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못 버텨. 자, 이거를 지퍼 날개라고 그래요. 날개. 여기는 여러분들 방수도 안 되고요. 심테이프가 붙지도 않아요. 방수도 안 되고 심테이프가 붙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현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갔지? 잠깐만. 오늘 방송이 조금 굼뜨네. 자, 이쪽 날개 부분은요. 이쪽 날개 부분은 심테이프가 붙지도 않고 방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품도 잘 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허접한 제품들은 그냥 날개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날개에다가 한 겹으로 더 씌워요. 보강을 해요. 보강을 해놓고 그 위에 재봉을 하고 그 위에 심테이프를 치는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되면 지퍼 누수도 막을 수 있고 보강도 할 수 있고 그죠? 대신에 가격은 올라가고 작업비는 올라가고 이게 원래 이게 정석이죠. 원래 이게 정석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텐트 안쪽 지퍼 보시면 은근히 이런 거 안 돼 있는 작업 안 돼 있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유심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 지퍼 부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는지. 그냥 지퍼만 뚝 박아놨는지 안 그러면 지퍼 박아놓고 되지도 않는 심테이프를 그냥 붙여놨는지 나중에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크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덧댄 다음에 재봉을 했는데 요거 이제 다 터쳤으니까 요거는 이제 덧대지 못하죠. 이 작업이 안 되죠. 얘는 그냥 갖다가 꾸매시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다행인 게 뭐냐면 하단부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수선집 가셔가지고 문짝만 이거 지금 문짝 같은데 맞죠? 아 이거 뭐야? 도킹 연결부야? 그 도킹부 같은데 요 지퍼가 비슬로 지퍼 있는 거 보니까 플라스틱 지퍼 있는 거 보니까 도킹한 거 같은데 요 액세서리만 껴가지고요. 요거 가서 요 쌍침 쳐달라고 하면 돼요. 쌍침이 쌍침 안 해도 되겠다. 이거 그냥 단침으로 두 번 웬만한 수선하시는 그 쌍침 단침이 있는데 뭐냐면 쌍침은 바늘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원단을 놓으면 일정하게 두 줄이 가요. 근데 진짜 옛날 우리 쌍팔년도 하시는 분들 보시면 단침 써요. 근데 이 단침으로 기가 막히게 두 줄 해가지고 쌍침을 치는 데들이 있어요. 옛날에 캠핑 스케이프가 이걸 되게 잘했어요. 캠핑 스케이프에서는 단침을 썼어요. 단침의 장점이 이것도 단침이 제가 이제 미싱 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디자인으로서 제작 기법들을 보면 단침이 뭐냐면 단침은 굉장히 곡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왜? 바늘이 하나기 때문에 그죠? 바늘이 하나기 때문에 곡선을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데 쌍침은 두 개의 바늘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이거 한번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커브를 이렇게 돌 때 안쪽 바퀴의 회전수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가 달라요. 만약에 이게 같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은 조금 돌고 바깥쪽은 많이 도니까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디퍼런셜 기어라고 그러나요? 4등 기어. 맞죠? 바퀴를 다르게 속도를 그러니까 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조절하는 기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요 안쪽 바퀴와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코너를 이렇게 돈다라고 할 때 안쪽 바퀴는 조금 돌려고 하고 바깥쪽은 많이 돌려고 하고 틀리기 때문에 커브를 원활하게 돌 수가 없으니까 차등 기어를 두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차가 돌아갈 수 있게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쌍침도 마찬가지예요. 쌍침도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원단을 꺾고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 두 개가 찍히는데 컵으로 돌렸을 때 안쪽 바늘은 조금 돌아가고 그 바깥쪽 바늘은 크게 돌고 이래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서 이제 라운드 질 때 이렇게 라운드 지 가지고 쭉쭉쭉쭉쭉 가는 거 보면 그게 보여요. 얼만큼 그 미싱을 하는 사람들이 숙련을 시켰나.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싹 보세요.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둥글게 된 우리 창문 같은 거 보면 바느질을 보세요. 그러면 바깥쪽 바늘과 안쪽 바늘의 회전 반경이 다른 걸 약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겹치죠. 안쪽이 울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지퍼가 우는지? 그, 아,
이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네. 로크포트 지퍼하고 그다음에 일반 제품들 그 지퍼하고 한번 암에 그 지퍼 아까 날개라고 했던 이 부분 있죠. 그 부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쭈글쭈글 울어요. 아메가 나중에 쓰다 보면 이게 회전 반경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로크포트는 롱텀은 이번에 신경 써서 하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름이 샘플 때 주름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퍼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샘플로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텐트 칠 때 지퍼가 잘 안 체결돼 가지고 막 영상 중에 짜증낸 게 있었어요. 편집하는 거 보시면 뭐 아시게요. 이거 원래는 10초면 되는데 이게 걸리는 거야. 왜냐하면 지퍼가 쭈글쭈글 울어버리는 거죠. 지퍼 날개가 이렇게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퍼가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요게 둥글게 재봉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많이 신경 써서 했어요. 신경 써서 했고 하여튼 뭐 그래도 많이 부드러울 거예요. 샘플보다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부드러울 건데 캠핑 스케이프가 옛날에 단침을 이렇게 쌍침을 안 쓰고 단침을 썼어요. 제품을 만들 때. 그래서 그 당시에 리버돔, 그러니까 리버돔 노매드 빅토 클래식, 그다음에 메가돔 쉘터 확장했었을 때 그때 보시면 단침을 씁니다. 단침을. 이 단침으로 두 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번 작업하는 거죠.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쌍침 단침인데 요거 가가지고 그냥 재봉 두 줄 딱 박아가지고 보강하시면 돼요. 보강하시면 되고 다행히도 지금 딱 봤을 때 요 재봉사가 터졌어요. 그죠? 재봉사가 터졌어요. 그 스킨이 찢어진 게 여기 보시면 지금 스킨이 안 찢어졌잖아요. 아마 얇은 원단 썼었으면 그죠? 얇은 원단 텐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터지면 여기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터져버리죠. 여기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냥 이 끝에가 다. 근데 다행히도 원단이 워낙 든든하니까 재봉 실만 터졌어요. 그러니까 원단은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그냥 재봉지만 쭉 하고 하시면 그냥 끝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000원 예상합니다. 5,000원. 가슴 찢어질 필요 뭐 있어요. 마음이 찢어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에 푹 안 찢어지면 괜찮아요. 웬만하면은 위에도 만약에 위쪽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는 얘는 지금 요거를 보강한 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하고 심테이프를 다시 쳐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텐트 세탁소에 보내야 돼요. 그럼 비용이 얘는 꽤 나올 거예요. 꽤 그래도 뭐 해봤자 몇만 원이죠. 근데 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심테이프 안 하고 그냥 꾸맨다 하면은 그냥 수선집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너무 맘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쓰다 보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바람 불면 찢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로크포트 쓰시면서 AS 스킨 찢어져가지고 AS 나오는 거는 진짜 1년에 몇 건 안 돼요. 1년에 몇 건 안 돼요. 5건도 안 될걸요? 예. 원단이 좀 두꺼우면 인장강도 인열강도 좀 뛰어나면 요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원단이 좀 얇은 텐트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얇으면 요 바늘 구멍들이 터져버리니까 자세히 보시면 요 구멍들의 실이 그죠? 못 버티고 원단이 터져버려요. 실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5,000원이면 5,000원이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핑크바다님, 네, 인사드렸나? 어서 오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뭐 방송 요거 좀 괜찮죠? 저희 개편한 거 괜찮나요? 우리 앞에 인트로 좀 새로 만든 인트로 좀 보고 가실게요. 자, 요거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는 요게 들어갈 겁니다. 요게 들어갈 거고 아까 다시 보셨지만 오타 없죠? 오타 없죠?
그리고 요거 이제 엔딩. 야, 이거 엔딩. 아, 반응이 없네. 댓글이 안 올라오네. 그래요. 자, 오늘 방송은 1시간 안에 끝내려고. 이제 앞으로도 길게 안 하려고. 1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려고. 아, 보시는 분들 너무 이게 피로도가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 예약자분들 중에 지금 보면은 방송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약자분들 지금 예약이 좀 그죠? 이번 달, 저번 달 예약하신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보이는 라디오 거의 진행을 안 해가지고 안 들어와 보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저랑 1년 같이 지내려면 구독도 하시고 방송 보실 때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또 1년도 재밌게. 자, 오늘은 또 좋아요가 한 건도 안 올라왔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질문 없으면,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어, 자, 지금 문의 게시판에 문의가 하나가 있는데, 중고 판매권이에요. 중고 판매인데, 외부 링크는 안 되세요. 외부 링크는, 저희는 카페 외부 링크는 규정상 금지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도 외부 링크는 금지가 되더라고요. 외부 링크는 금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뭐 중고 구매해서 거래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좀 규정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사기건도 많고 뭐 이게 사기 사건도 많지만 이게 거래자들 간에 거짓말 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뭐 샀는데 뭐 몇 번 안 썼다 했더니 막 겁내 다 썩어 있고 막 곰팡이 쓰러져 있고 막 하여튼 뭐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 이름 걸리고 판매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하는데 판매하실 때 음, 저도 뭘 보냐면 활동도를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게시글도 자주 남기시고 뭐 그 댓글도 자주 남기신다고 했을 때는 굳이 저희가 인증 안 받은 건에 대해서 태클 걸진 않아요. 그런데 가입했는데 가입해서 글 하나도 없이 그냥 중고품에 딱 걸어가지고 외부 링크 딱 걸어서 그렇게 올려버리면 그거는 100%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잖아요. 저희가 가입한 거를 판매하려고 가입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죠? 그래서 요 문의가 있는데 이거는 규정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 판매하실 때는 저희 쪽에다가 그 원래는 뭐 그 뭐 금요일 어디 게시판 다 지정이 돼 있는데 지키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저희 저 판매해도 돼요? 그러면 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올리시게끔 그 전에 이제 저희도 보고 이렇게 해드리고 대신에 뭐 댓글 하나 없고 뭐 진짜 활동 없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고 방문 수도 막 몇 번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제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클린한 중고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자, 어허, 지금도 하나가 이미 다 하시고 했는데, 아, 지난번 인증 이벤트도 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이건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진짜 활동도 없고, 댓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솔직히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구는 솔직히 생방송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누구는 진짜 댓글 하나 글 하나 없는데 떵 돼가지고 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그 현장에 계신 분들만 하자. 현장에 계신 분들만 하자. 요렇게 조금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글쎄요. 세상은 좀 많이 불공평한 것 같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잘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되시고 막 그래서 아, 음, 음, 아유 마음이 그러네. 아, 다대표님은 텐트 치러 가셨구나. 아,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올 캠핑 보이는 라디오도 조금 이게 좀 스튜디오가 너무 좀 막 협소하고 막 답답하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사 가면 스튜디오 이사 가면 에어컨도 좀 놓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방송할 수 있게끔 좀 이제 이사 준비해야 돼요. 2주도 안 남았죠. 2주도 안 남아서 이사 준비하고 근데 또 신제품 준비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꾸준하게 라이브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좀 참여 좀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제이드였습니다.